안녕하세요. 2025 수능 특강 독서 영역 지문의 맨 첫 번째 있는 지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재로는 9쪽에 있어요. 보통 요 몇 년 동안에 독서 영역에서 첫 번째 지문 세트로 구성돼서 출제되는 게 바로 여기에 지금 제시된 유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독서 이론에 대한 것들이 계속해서 출제되고 있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여기에도 있습니다. 우리 독서 영역 같은 경우에는 수능 특강 연계율이 이번에 상당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문을 꼼꼼하게 보시고 제대로 확실하게 이해하시면서 배경 지식도 어느 정도 쌓고 지문을 충분히 익숙하게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문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기 선택적 독서는 독자가 자기가 읽고 싶은 책을 스스로 선정하고 자율적으로 책을 읽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미 이 용어 속에 의미가 다 들어가 있죠. 자기 선택. 그래서 독자가 자기가 읽고 싶은 책을 스스로 선택하는 거고요. 그러면 당연히 내가 선택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책을 읽겠죠. 그러니까 어려울 만한 내용은 지금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통 독서 이론의 경우는요, 문제가 좀 쉽게 구성이 되는 편이죠. 독자는 추천 도서 목록에서 책을 스스로 선정하거나 선정해야 할 책의 목록 같은 것이 없는 상황에서 책을 선정할 수도 있다. 당연히 그렇겠죠. 우리가 책을 그냥 혼자 고를 수도 있지만 누군가가 추천해 준 것을 참고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책을 선정할 범위가 정해져 있는 경우든 그렇지 않은 경우든 당연히 선정 범위가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 속에서 독자는 책을 선정하게 되는데요. 이 글에서는 독자가 책을 선정할 때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미 자기 선택적 독서라고 얘기했으니까 책을 선택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책을 선정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독자의 흥미를 떨어뜨릴 수 있다. 독서에 대한 흥미를 떨어뜨릴 수 있대요. 당연히 그렇겠죠. 우리가 어떤 책을 읽고 싶어요. 그래서 한번 골라볼까? 라고 결심했는데 어떤 책을 골라야 될지 모르겠어. 책이 너무 많아도 너무 많아. 라고 생각하는 문제 상황에 부딪히면 역시 책은 내 길이 아닌가? 라고 하면서 흥미를 잃어버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 상황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요. 책을 잘못 선정할 수도 있어요. 기껏 내가 골랐는데 우리 표지라든지 목차를 살펴보면서 고르게 될 텐데 그랬을 때 생각보다 너무 어렵거나 재미가 없을 수 있죠. 그러니까 잘못 선정하여 독서에 실패하면 내가 선정을 그냥 좀 잘못한 것 같은데 그래도 그럭저럭 괜찮았어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독서에 실패할 수도 있죠. 독서, 역시 책 읽는 건 별로야. 독서 자체에 대한 흥미나 동기가 떨어질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문제 상황들이 제시가 되고요.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 보통 독서의 흥미가 떨어진다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책을 통해서 뭔가 지식을 많이 얻어야 되는데 흥미를 자꾸 잃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독자는 성공적인 독서 경험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성공적인 독서를 위해서는 괜찮은 책을 선정해야 되는 거죠. 즉 자신에게 적절한 책을 선정할 수 있는 전략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냥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어떤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즉 여러 가지 독서에 있어서 책을 선정하는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은 적절한 책을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을 사용하는 거죠. 그럼 전략이 뭘까? 우리 전략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와 관련하여 독자에게 적합한 책을 고를 수 있는 전략으로 우치우와 웨드익은 북매치 전략을 제안했대요. 북매치라는 새로운 전략을 이야기하고 지금 한 단락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렇다는 건 뭐겠어요? 앞으로 무엇에 대해 얘기한다? 북매치 전략에 대해서 얘기한다. 북매치 전략은 무엇일까?
자기 선택적 독서를 잘 할 수 있게 선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흥미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런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잘 선택해서 읽을 수 있는 전략이 북매치 전략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고 그 전략에 대해서 앞으로 쭉 설명하겠군. 그 전략은 어쨌거나 좋은 책, 제대로 된 책을 선정하는 방법이겠군 이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단락을 읽고 나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을 정리를 해볼게요. 저는 좀 정리를 위한 정리이기 때문에 조금 자세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는 자기 선택적 독서라는 것에 대해 이제 앞으로 얘기할 것이기 때문에 이게 무엇인지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미 명칭에 다 나와 있기는 하지만요. 얘는 읽을 책을 스스로 선정하는 거였죠. 읽을 책을 스스로 선정해서 자율적으로 읽는 것, 자율적 독서. 자율적으로 읽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선정의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흥미가 떨어진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선정 자체가 너무 어려워. 뭘 골라야 할지 모르겠어. 아, 역시 책은 내 길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면 독서 자체에 대한 흥미가 감소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또는 선정을 하긴 했는데 잘못 선정해서 독서에 실패해버리면 흥미도 감소하고 이제 아예 읽지 말아야지 라고 하면서 동기까지 떨어진다 라고 얘기했죠. 동기와 흥미가 감소해요. 책을 읽겠다고 나름 노력을 해본 건데 거기에서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책을 제대로 나에게 적절한 책을 선정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 전략으로 지금 어떤 걸 예로 들었냐면은 북매치 전략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북매치 전략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게 당연히 두 번째 단락이 되겠죠.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북매치는 이라고 하면서 앞선 내용에서 소개를 해줬던 북매치, 이거 이제 앞으로 설명할 것을 밝히고 있어요. 선정 전략이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요소가 9가지나 되나 봐요. 9가지 책 선정 요소인 책의 길이, 언어의 친숙성, 글의 구조, 책에 대한 선행 지식, 다룰 만한 텍스트, 장르에 대한 관심, 주제 적합성, 연관, 높은 흥미. 이것에 앞 글자를 딴 게 북매치래요. 이거 막 만드느라고 굉장히 고생했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죠? BOOKMATCH.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은 뭔가 어려워 보여. 그리고 막 여기에 지금 보면 소가루까지 해놨으니까 중요한 건가 봐. 하나하나 이 영어로 표기된 것까지 다 살피면서 분석적으로 여기에서 띡 걸려갖고는 책의 길이면 뭘까? 언어의 친숙성은 뭐지? 나 다 예상하면서 읽을래. 하나하나 섬세하게. 이렇게 하고 있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보통 이렇게 하나하나 나열하고 설명도 없이 이렇게 말하는 경우에들은요. 대부분 추가적 이해가 필요하고 그것으로 문제화 시킬 경우에는 설명이 뒤따라 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하나에 다 걸려버려서 완벽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애쓰지는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뒤로 가면요. 앞글자를 따서 만든 이 전략의 명칭으로 독자의 독서 수준과 흥미를 고려하여, 흥미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흥미를 떨어뜨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독자가 스스로 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스스로 책을 선택하는 게 아까 얘기했던 자기 선택적 독서잖아요. 즉 자기 선택적 독서를 돕기 위해 개발된 전략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역시 자기 선택적 독서를 도와주는 전략이 북매치 전략이군 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봐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9가지 요소를요. 일정 기준에 따라 지금 나눠요. 9가지 요소는 독자에 관련된 것, 독자와 관련된 것과 책과 관련된 것, 이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전자에는
전자는 여기서 말하는 독자와 관련된 거겠죠? 이게 전자, 이게 후자죠? 앞에 나온 것, 뒤에 나온 것. 그럼 전자에는 책의 내용에 대한 흥미와 관련된 높은 흥미. 아까 높은 흥미 나왔었잖아요. 지금 앞부분에 보면 이런 것들. 근데 이런 다 있었던 것들을 다시 기준화해서 설명을 진짜 해주고 있죠. 높은 흥미 같은 경우에는 뭐 그림에 대한 흥미 아니면 소재에 대한 흥미 뭐 다 다양하게 있을 텐데 여기서는 내용에 대한 흥미라고 알려주네요. 높은 흥미라고 할 때는 내용과 관련된 거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장르에 대한 독자의 선호와 관련된 장르에 대한 관심. 이 앞부분에는 굳이 지금 밑줄을 긋진 않았어요. 이 말에 다 드러나니까. 이 부분은 높은 흥미라고 했을 때 무엇에 대한 흥미일까라는 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는 이미 장르에 대한 관심 하면 장르에 대한 선호잖아요. 관심. 독자라고 하는 건 이미 독자와 관련된 것이라고 했으니까 독자 부분은 굳이 여기선 초점을 맞추진 않아도 되죠. 이미 전제된 정보니까. 계속해서 보시면요. 책이 어떤 내용이나 어떤 인물을 떠오르게 하는 것. 이 책을 읽다 보니까 누군가가 생각이 났어. 어떤 내용이 떠올랐어 하는 것은 연관이래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내용이나 인물 이것을 연결해서 표현했기 때문에 뭐 연관이라고 보는 거고요. 독자에게 주제가 편안하게 느껴지는 것. 요것과 관련된 것이 주제 적합성. 편안함 이거래요. 그리고 책에 대한 선행 지식이 있다. 내가 이미 그 책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있으면 주제를 편안하게 느끼게 되겠죠. 그러니까 주제의 편안함과 관련된 건 이 두 가지네요. 주제 적합성과 책에 대한 선행 지식. 그렇다면 이번엔 후자, 즉 책과 관련된 요인입니다. 후자에는 독자가 읽기에 적당한 정도의 분량과 관련된 책의 길이. 이 지점에서 어떤 친구들은 뭐야? 앞부분에서 분명히 독자 관련이라고 해서 뭐 독자에게 떠오르는 독자 선호, 독자에게 주제가 편한 독자 나온 건 이해가 갔어. 근데 여기서도 왜 독자 얘기를 하지? 라고 보신다면요. 다 독자하고는 어느 정도 관련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뭘 살펴보는 거냐면 독자 자신이 자기에게 맞는 책을 선택하는 전략이니까 독자 자체는 아예 배제할 수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독자하고는 좀 관련이 있을 텐데 그리고 당연히 책을 선정하는 거니까 책과 관련도 있을 텐데 어디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에 따라 나눈 것 같아요. 그래서 독자의 내재적인 어떤 독자의 개성적인 요인과 좀 더 관련 있는 게 여기 지금 독자 관련된 것들이라면 이 책과 관련된 것은 책 자체가 갖고 있는 길이, 문자로 쓰여져 있는 책 자체가 갖고 있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책과 관련된 거라고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책의 길이, 이거는 책과 관련된 요인이고요. 글의 의미가 잘 이해되는 것과 관련된 언어의 친숙성. 분명히 글자를 내가 읽고 있는데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해가 잘 되게, 의미가 잘 받아들여지겠으면 언어의 친숙성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글의 구조. 글의 구조도 너무 복잡하지 않아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의 구조도 이해와 관련이 있죠. 그리고 책에 사용된 단어의 수준. 단어도 당연히 책 자체에 쓰여져 있는 문자니까 책과 관련된 요인이겠죠. 단어의 수준과 관련된 다룰 만한 텍스트. 단어가 좀 어렵지 않아서 내가 충분히 다룰 만하다. 이런 건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9가지 요소를 2개의 기준으로 이제 분류를 해봤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각 요소는 독자 관련된 것과 책과 관련된 것이 완벽하게 칼로 자르듯이 나뉘지는 못해요. 책과 관련된 요소도 결국은 독자와 관련된 것과 다 관련이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어쨌든 이 두 번째 단락에서는 북매치 전략의 9가지를 설명하면서 2가지 기준에 따라서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두 번째 단락 북매치 전략에 대한 거고요. 북매치 전략에 대한 내용은 앞서서 나왔던 요 내용을 이어서 설명하는 것,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머릿속에서 이해하시면서 봐주셔야 될 거예요. 북매치 전략에는 9가지나 있었죠.
근데 이것을 그냥 보면 너무나 복잡한데 나름대로 두 가지 기준에 따라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독자 관련된 거였고요. 두 번째는 책 관련된 거였어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다소 복잡해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요거는 제가 그냥 색깔로 구분을 했었죠. 독자와 관련된 거는 분홍색으로, 그리고 책과 관련된 것은 노란색으로 구분을 지어 놨었는데요. 이것은 사실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를 할 때는 이렇게 그냥 표시로 구별이 되게끔만 하면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 수능 특강 교재의 특징 자체가 나중에 수능의 연계율이 굉장히 높고 지문에 대한 이해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그냥 혼자 문제를 풀 때는 방금 그 밑줄로 구분한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공부해 주셔도 상관은 없는데 나중에 수능 공부나 혹은 이 수능 특강이 내신에 고3의 경우는 내신 문제에서도 수능 특강하고 연결해서 출제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한 번쯤은 정리를 하면서 머릿속에서 구조화하는 과정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독자 관련된 요인으로 첫 번째로 나와 있었던 것이 높은 흥미였죠. 이 흥미는 그냥 아무거나에 대한 흥미가 아니라 내용에 대한 흥미였어요. 이렇게 뭔가를 분류하는 것은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할 때 문제로 출제하기 아주 딱 좋기 때문에 각각의 영역에 뭐가 다르게 들어가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잘 인지할 수 있어야 돼요. 다만 외울 필요는 없죠. 이미 지문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고 분류하고 기준을 세워서 이해할 수 있으시면 됩니다. 독자 관련된 요인으로 두 번째 얘기해 준 것이 장르에 대한 관심이에요. 장르에 대한 독자의 선호, 이걸 이야기했었죠. 세 번째로 얘기한 것은 연관. 근데 연관이라고만 하면 무엇과 무엇이 연관되는 것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지문에서는 그 책을 통해서 어떤 다른 내용이라든지 인물을 떠올리게 되는 것을 이야기했죠. 그리고 네 번째는 주제 적합성. 이것도 주제 적합성이라는 말만 들으면 이 주제가 과연 우리가 읽어내기에 적절한 주제인가, 내 상황, 내 어떤 문제 해결 상황에 적절한가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내가 잘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가, 이게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그래서만큼은 주제 적합성은 내가 편안하게 느끼고 읽을 수 있는가, 이거였어요. 이 주제 적합성에 이제 관련된 거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은 책에 대한 선행 지식도 해당이 됐었죠. 이미 내가 책 내용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럼 부담 없이 낯설지 않기 때문에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면이 있죠. 같은 차원의 것이었어요. 이 두 개가. 그리고 책 관련된 요인. 책과 관련된 거는 일단 첫 번째로는 책의 길이였죠. 분량의 문제였어요. 요거는 굳이 적지 않아도 아시겠지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언어의 친숙성. 이것도 언어의 친숙성이라는 말만 보면 한국어로 돼 있냐 아니면 영어로 돼 있냐 한자어가 맞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언어, 단어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선 그냥 이해가 잘 되나, 의미가 쏙쏙쏙 나에게 잘 받아들여지나 요 차원이에요. 의미, 이해. 단어가 완전히 관련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의미를 이해하는 것, 요거 자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 언어, 글의 구조, 요것도 같이 언급이 됐었습니다. 글의 구조가 이해하기에 적합하게 좋게 되어 있는지, 너무 복잡하진 않은지 이런 것들. 책 관련 요소로 마지막으로 제시된 건 다룰 만한 텍스트인가. 이게 바로 이제 단어에 대한 거였죠. 다룰 만한 텍스트인가 라는 것을 볼 때 단어가
단어 수준 같은 것을 봤을 때 내가 다룰 만한 것인지 이렇게 살펴보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요거는 당연히 나중에 문제화돼서 꼼꼼하게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문을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단락. 독자는 지금 말씀드렸던 9가지 요소, 이 요소를 어떤 식으로 이제 적용을 할 거냐면요. 관련된 질문을 직접 만들거나 내가 직접 만들어도 되고 이것과 관련된 질문이 있다면 그것을 그냥 활용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9가지 요소와 관련된 질문 여기다가 붙이는 게 조금 더 낫겠네요. 어쨌든 9가지 요소와 관련된 질문 요것을 활용해서 이것들에 대한 자신의 수준이나 능력, 경험 이게 어느 정도가 되는지 점검을 하죠. 그래야지 이제 내가 읽을만 한지 나에게 맞는지 이런 걸 파악할 거고요. 그래서 점검을 마친 후에는 이 점검 결과를 종합합니다. 와, 이 과정 다 거치면서 책 선정하면 정말 제대로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독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 단계를 다 거치지는 않고 그냥 그동안의 독서 경험에 미루어 짐작하여 끌리는 대로 고르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북매치 전략을 잘 활용하면 정말 제대로 된 독서를 할 수 있을 것 같긴 하죠. 어쨌든 이 결과를 종합하여 자기 자신에게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책을 선정합니다. 이것을 위한 전략이었죠. 결국은 선정을 잘 하기 위한 거였어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주고 있죠. 그러니까 예시의 방법으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글을 쓰고 있네요. 한국의 풍속화와 관련한 책이 있다고 할 때 독자는 글의 구조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글의 구조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뭘 떠올려주면 좀 행복해지냐? 아, 이거 글의 구조, 글의 의미가 잘 이해되는 거하고 관련되는 거였지 라는 것을 바로 떠올려주면 참 행복하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글의 구조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각 장의 작품을 예로 많이 들어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4개의 장으로 나뉘어 있어. 그러니까 장 자체가 나뉘어 있죠. 4개로. 그래서 내가 읽기에 편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이해하기에 굉장히 좋고 편할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는 주제의 편안함은 아니고 구조 자체가 읽기 편할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구조를 예로 들었을 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점검 항목들을 만들어서 종합적으로 이 기준에 의하면 내가 읽을만 하겠군. 이런 식으로 답변을 작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북매치 전략을 앞에서 설명을 해줬었다면 그걸 어떤 식으로 적용해서 써먹을 수 있는지 써먹다의 조금 고급진 말은 활용하다라는 거겠죠. 북매치 전략의 활용. 그래서 어떻게 활용을 할 거냐. 그러면 북매치 전략이 9가지 요소들이 있었잖아요. 이것과 관련한 질문을 하고 아까 제가 막 동그라미 표시해놨던 것들 있죠? 그거 참고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질문을 한 다음에 자기 수준이나 능력이나 이런 경험을 점검한다고 이야기했죠. 자기 수준, 능력, 경험 이런 것을 점검합니다. 그런 다음에 결과를 종합했죠. 종합한 것을 바탕으로 최종적으로는 책을 선정합니다. 북매치 전략을 활용했을 때 단계를 잘 보여주죠. 질문을 던지고 그 다음에 점검하고 결과를 종합한 다음에 선정까지 이 단계를 거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엔 이제 활용 방법까지 다 얘기했는데 마지막엔 무슨 이야기를 할까? 라고 생각하시면서 4번째 단락 보도록 할게요. 독자는 북매치 전략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책 선택의 어려움이나 적절하지 않은 책 선정으로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전략을 쓸 줄 몰랐을 때는 책 선택에 어려움도 겪었었고 책 선정에서 실패하고 그러면서 또 힘들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인식하면서 역시 어떤 전략들을 다양하게 써야겠군. 그러면서 이 전략을 계속 사용하는 과정에서 이제 책을 잘 골라내는 능력이 커지겠죠. 그 얘기예요. 여기 지금 보면은 이러한 것을 인식함으로써 자신에게 적합한 책을 고르는 역량을 기를 수 있다. 북매치 전략을 잘 사용하는 그 과정을 통한 나름의 장점, 효과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북매치 전략을 활용했을 때 어떤 효과 또는 장점 중에 첫 번째를 이야기했고요. 이 북매치 전략을 활용한 자기 선택적 독서를 통해 독자는 자신에게 적절한 수준의 책을 읽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책의 내용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그러면 두 번째, 책의 내용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독서에 성공하는 경험을 가질 수 있다. 그러면 여기 제가 죄송하지만 조금만 고칠게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신에게 적절한 수준의 책을 읽는 것 자체가 북매치 전략을 사용해서 얻어내는 결과고 이걸 통해서 나름 역량도 기르고 이해의 폭도 넓히고 성공 경험도 기르게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독서에 대한 성공 경험,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뭔가 성공 경험이 있을 때 앞으로 더 할 수 있는 동기가 유발되니까요. 그 얘기를 또 해줍니다. 독서의 성공 경험을 한 독자는 독서에 대한 흥미와 동기가 높아지며 성공 경험의 효과겠죠. 그러며 독자 자신의 독서 능력과 성공적인 독서 행위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높일 수 있다.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굉장히 높아지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즉, 이 네 번째 단락에서는요. 이미 북매치 전략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다 얘기해 줬지만 그래도 독자들이 진짜 쓰게 하려면 이게 얼마나 좋은지 이렇게 좋은데 해야지 라고 하는 그 장점을 얘기해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번째 단락을 정리하면요. 네 번째 단락은 북매치 전략 활용의 효과 또는 장점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북매치 전략 활용의 장점 또는 효과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북매치 전략을 잘 활용하게 되면 북매치 전략 자체가 책을 선정하는 방법 활용 이런 거니까 책을 선정하는 능력, 여기서는 역량이라고 얘기했죠. 요것이 좋아진다 라고 하는 것과 책 내용에 대한 이해의 폭 확장. 그러니까 책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장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독서에 대한 성공 경험을 가질 수 있다. 독서에 대한 성공 경험. 이런 성공 경험이 생기게 되면 독서에 대한 흥미, 동기 이런 것들이 높아질 수 있고 자신의 독서 능력 그리고 성공적 독서 행위 이런 것을 내가 이제 잘 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나 믿음이 커진다라고 이야기했죠. 기대, 믿음 이런 것들이 커진다. 결국 이게 뭐예요? 자기가 잘할 수 있다는 믿음이니까 자신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신감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을 한 번만 짚고 넘어가면요.
앞부분에서 자기 선택적 독서에 대한 설명을 해줬고요. 이런 설명을 해주면서 이게 읽을 책을 스스로 선정을 하는 건데 그 선정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게 되면 흥미가 떨어지거나 잘못 선정해서 독서에 실패해도 흥미가 떨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책 선정 전략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북매치 전략을 소개한다. 이 북매치 전략의 9가지는 독자 관련된 것과 책 관련된 것이 있다 라고 하면서 9가지를 소개해줬고요. 이것을 잘 활용하려면 이 요소들과 관련된 질문을 잘 던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점검하고 그 점검 결과를 종합해서 책을 선정하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을 잘 활용했을 때 장점이 무엇이냐? 책을 잘 골라낼 수 있는 능력이 커지고 그러다 보면 제대로 된 좋은 책들을 내가 많이 읽게 되니까 책 내용에 대한 내 수준에 맞는 거 잘 골랐잖아요. 그러니까 이해의 폭도 확장시킬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성공 경험이 쌓여요. 아, 그럼 책을 읽을만 한데, 재밌는데, 유익한데? 그래서 흥미나 동기가 커지겠죠. 그러면서 아, 나 독서 좀 잘하는 사람인가 봐. 나 이렇게 잘 읽어. 라고 하는 기대나 믿음이 커지면서 독서 자신감도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내용 다 살펴봤으니까요. 점검하는 차원에서 한번 같이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었어요. 1번 선지. 성공적인 독서를 경험한 독자는 앞으로의 독서 행위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우리 지금 이거 제일 마지막에 제가 설명하면서 얘기해 드렸던 거죠. 자신감 위에 이렇게 삽처럼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화살표 그려놨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독서 능력, 4번째 단락이 있었던 내용이에요. 자신의 독서 능력, 성공적인 독서 행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다. 이런 이야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맞는 내용이죠. 적절하게 있는 내용이었어요. 2번. 북매치 전략의 요소들은 독자와 관련된 요소와 책과 관련된 요소. 맞죠? 독자 관련된 요소 있고 책과 관련된 요소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그 요소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이건 2번째 단락에 나와 있던 내용인데요. 독자 관련된 것, 책 관련된 것들이 서로 결부되어 있다고 얘기했었어요. 내가, 독자가 책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는 선정 요소이기 때문에 책 관련된 요소도 결국은 독자하고 다 관련이 되어 있었고요. 독자 관련된 요소도 책과 연결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3번. 북매치 전략을 활용한 자기 선택적 독서를 경험한 독자는 독자를 하려는 심리가 강화될 수 있다. 심리가 강화된다. 지금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도 살짝 너무 그대로 내기 좀 그랬는지 말들을 약간씩 바꿨어요. 우리 4번째 단락에 보면 독서에 대한 흥미, 동기가 높아진다라고 했죠. 독서를 하려는 마음이 동기잖아요. 동기가 높아지다. 이것과 독서를 하려는 심리가 강화되다. 같은 말이죠. 말만 조금 다르게 썼습니다. 4번. 자기가 읽을 책을 결정하기 어려운 독자에게 독서에 대한 흥미가 줄어드는 상황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거 첫 번째 단락이 있었죠. 책을 잘 선정해야 되는데 책을 선정할 때 독자들이 어려움을 겪잖아요. 제대로 된 책을 잘 못 골라. 난 책을 읽고 싶었는데 책 자체를 결정하지 못하겠어. 난 책이 내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흥미가 줄어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5번 선지. 자신에게 적절한 수준의 책을 고를 수 있는 독자는 책의 내용을 폭넓게 이해하는 경험을 얻을 수 있다. 우리 4번째 단락에서 정리를 할 때 이 독서 전략을 잘 활용했을 때의 장점으로 정리했던 내용이죠. 5번도 맞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요. 2번. 다음은 북매치 전략을 활용한 독서 프로그램의 한 장면이다. A에서 C에 나타나는 책 선정 요소를 써보시오. 여기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봤을 때 뭐야 이거 무슨 일이야 왜 주관식이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어쨌든 개념을 확인하고 이해하는 그런 이론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관식으로 된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 내용들은 충분히 객관식으로 전환이 가능한 요소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네모 안에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그 9가지 요소를 적용해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학교 시험이든 아니면 수능에 나오든 간에 이 부분은 충분히 문제로, 선지로 구성하기에 굉장히 좋은 요건을 갖추고 있는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서 선생님이 이제 말씀하세요. 북매치의 각 요소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쓰고 답변을 종합했지요. 그럼 한 명씩 종합한 내용을 발표해 볼게요. 먼저 A 학생이 발표해 보세요. 다른 학생들은 A 학생의 발표를 잘 들으면서 자신이 작성한 내용과 비교해 보세요. 사서 선생님 말은 사실 별 내용은 없었고요. 중요한 건 A 부분이죠. 저는 제가 읽을 책으로 김시습의 금오신화를 선정했습니다. 그럼 선정했던 나름의 기준들이 있을 거예요. 금오신화는 189쪽으로 2일에서 3일이면 충분히 읽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뭐 얘기한 거예요? 분량을 얘기했죠. 분량은 책의 길이였어요. 책의 길이도 선정 요소 중에 있었으니까 참고로 여러분들이 선지로 지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거 분량 얘기하고 있네? 분량이 어떤 일정 기준에 적절했던 거네? 분량이라는 기준에 있어서도 책을 선정하기 적합했구나 라고 정도 알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보면요. 예전에 수행평가로 읽었던 박지원의 한문소설은 해석이 어렵게 되어 있으며 어려운 단어들이 많았습니다. 다른 것과 비교를 하네요. 예전에 수행평가로 읽었던 박지원의 한문소설은 선정해서 적절하지 않았던 책인가 봐요. 그래서 해석이 어렵게 돼 있다. 즉 의미 이해가 잘 안 된다라는 거죠. 해석이 어려우니까 즉 언어의 친숙성이 떨어지겠군 이라고 생각해 주실 수 있고요. 어려운 단어들이 많았다 했잖아요. 단어와 관련된 건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단어와 관련된 건 다룰 만한 텍스트이냐 아니냐였어요. 그러면 어려운 단어들이 많았기 때문에 다룰 만한 텍스트이냐 아니냐 했을 때 다룰 만한 텍스트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결국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 책 읽기를 포기했었대요. 즉, 이 금오신화는 읽기에 적절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부분을 선지로 바꾸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금오신화는 박지원의 한문소설에 비해 언어의 친숙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예전에 이 금오신화 한문소설은 너무 어려웠어요. 언어의 친숙성이 좀 낮았죠. 그래서 읽기가 힘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상대적으로 금오신화는 괜찮기 때문에 선정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 사실은 요거는 이 뒷부분을 좀 더 봐야지 알겠지만 여기 보시면요. 결국 내용 이해를 못해서 지금 한문소설의 경우는 포기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책의 한 부분을 읽어보라는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금오신화의 중간쯤을 펴서 읽어보았는데 의미가 잘 이해되고 내용 파악도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사실 더 직접적으로 나와 있기는 해요. 한문 소설의 경우는 해석이 잘 안 됐어요. 의미 이해가 잘 안 됐고 그래서 언어의 친숙성이 낮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금오신화의 경우는 의미가 잘 이해되고 내용 파악이 잘 돼요. 즉 박지원의 한문 소설에 비해 언어의 친숙성이 더 높구나 라고 하는 선지가 나왔으면 맞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A 부분을 볼게요. 또한 단어의 수준이 저에게 적합했고 즉 다룰 만한 텍스트였다는 거죠. A 부분 여기에는 다룰 만한 텍스트, 금오신화가 다룰 만한 텍스트이기 때문에 선정했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적합했고 저에게 어려운 단어는 뜻풀이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경우에도 뜻풀이가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단어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나에게 적합했는데 어려운 건 또 뜻풀이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충분히 다룰 만하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이 책은 5개의 소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설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소설은 내가 좋아하는 장르는 아니에요. 그런데 금오신화가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이라는 걸 배웠기 때문에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고 형식은 어떨지 궁금해서 빨리 읽고 싶었대요. 지금 뭐가 궁금한 거냐면 장르는 내가 안 좋아해. 우리 아까 장르에 대한 흥미 이거 있었잖아요. 얘는 장르에 대한 흥미가 책 선정의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
라고 하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리겠죠. 장르에 대한 흥미는 없는 상태예요. 얘는 소설을 좋아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것은 없지만 다른 게 좋았어. 뭐냐면 내용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담겨 있고 형식은 어떨지 궁금했대요. 내용에 대한 어떤 궁금함. 내용이 나에게 좀 마음에 든다. 내용에 대한 거 얘기하는 건 높은 흥미였죠. 기억나시나요? 흥미에 대한 거였어요. 높은 흥미. 그래서 이 흥미가 있었기 때문에 읽고 싶었죠. 또한 머릿말에 보니 남녀 간의 사랑 우리 다 좋아하는 거죠. 이걸 주제로 한 작품도 있다고 하니 주제와 관련해서 부담 없이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담 없이. 우리 주제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게다가 부담 없이, 즉 주제가 편안하게 느껴졌다는 거죠. 부담이 없다는 건 편안하다라는 거니까요. 그래서 주제의 적합성.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금호 시나리오를 선택한 거죠. 그럼 만약에 지금 제가 여기다 적진 않았지만 여기 지금 예문 같은 데 적진 않았지만 이런 선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학생 A는 북매치 전략에서 9가지 전략에 모두 부합하는 책으로 금호 신화를 골랐다 라고 하면 맞을까요? 아니겠죠. 장르에 대한 흥미는 해당이 안 됐었어요. 여기 하나하나 살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학생 A가 어떤 요소들을 고려해서 선정했는지를 잘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내용을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독서 영역 2025 수능 특강 독서 영역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